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5일 수업을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기말 퀴즈, 영어 퀴즈, 기말 퀴즈는 20점, 키워드 쓰는 거, 그다음에 영어 퀴즈 10점. 이거를 수업 시간에 그 퀴즈를 본다 그랬는데 날짜를 언제 할지 내가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12월 7일 월요일 날 주간은 12시에 하는 거고 야간은 7시 40분인가요? 우리가 수업하는 제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공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그 동영상을 볼 테니까 공지는 나중에 뭐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뭐 특별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공지할 건 없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그 처음부터 한번 봐두는 게 어떻겠냐 싶어요. 여러분들도 리뷰도 할 겸 저 9월 달부터 시작한 거 영어 부분은 그렇게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하고 키워드도 전부 다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그 컨셉이라든가 사람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적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 수업 들어가 볼까요? 예. 오늘은 마침 또 11월 24일. 아이고 아주 저 최신 거네요. 한국 시간으로 하면은 이제 25일인데 내가 지금 촬영하는 날이 24일 날 지금 저녁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아까 올라온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쭉 봤는데 지난번에 3일 동안 봤더니 과거에 있던 내용들만 계속 있어서 어떤 최신의 내용들은 없었다. 근데 이거 보니까 England cut traveler quarantine period. 이게 이제 뭐 자가격리하면서 방역하는 기간이죠. 그 쿼런틴 피리어드가 우리는 지금 자가격리 셀프 아이솔레이션을 2weeks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week 그 셀프 아이솔레이션 그 2주 자가격리. 그래서 2주간의 어떤 방역을 5days로 이 커트한다. 자, 2주를 5일로 줄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코비드 때문에 여행을 못 가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여행은 뭐 리저 트래블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업상 반드시 가야 한다거나 친척을 만나야 한다든가 아니면 결혼식, 장례식에 어떤 행사에 반드시 참석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지금 2주 격리라 그러면 거의 못하니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많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너무 2주 동안 하니까 여행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귀찮고 불편하다. 그래서 여행업계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서 팬데믹으로 이 고생한 여행업계를 좀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런 2주에서 5일로 자가격리하는 시간을 줄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5일로 줄이되 그런 어떤 방역 지침은 다 따라야 되고 또 영국에서 그린 아주 깨끗한 나라라고 지정한 몇 개 나라가 있을 텐데 여기에는 표시는 안 돼 있어요. 그런 나라가 아닌 데서 여행 오는 사람들한테는 이 마지막 날 5일에 테스트를 해서 그냥 음성이면은 그냥 그 자가격리 없이 일을 볼 수 있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한다 그래요. 특히 이제 영국 사람들은 자기 국민들이 해외에 갔다가 들어오는
때 특히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아웃바운딩 그 트래블러들한테 나갔다 해외여행 하는데 갔다 와서 들어올 때는 그냥 5일만 그 방역 지침을 지키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여기에 England is drastically reducing its quarantine period. 여기서 이제 줄여든단 말이죠. 그 arriving from most destination. 그 여러 그 대부분의 어떤 여행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쿼런틴 피리어드를 줄였다. 뭐뭐하는 움직임으로 여기는 인원 부분은 무슨 움직임 이런 뜻이죠. potentially throw open the door. throw open the door. 문을 열다. 문호를 개방하다. 자, 어떤 사람한테 브리티시 피플 그 해외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그 영국 사람들한테 잠정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맥락에서 대부분의 어떤 이 관광 목적지에서 영국에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5일로 줄여줬다. 그래서 as of December 15, as of는 12월 15일자로 이런 거 많이 써요. as of 기사에서 특히 많이 쓰죠. 신문 기사에서 as of 뭐뭐 일자로 12월 15일자로 영국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셀프 아이솔레이트를 한다. 5days를 14일 하다가 5일로 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이제 그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 5일째 그 테스트를 하게 함으로써 we also supporting the travel industry. 그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트러블 인더스트리를 돕는다. 그리고 이 mandatory 2-week quarantine이니까 2주 동안 하는 게 6월 18일 날 came into effect 그 발효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많은 그 트러블 섹터에서는 비난이 많았다. 그래서 그거를 so as a obstacle to both tourism at home for British people. 이게 이 국내 여행이라든가 그 해외 여행, take a break overseas. 그 해외 여행하는 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는 것으로 그 봐서 비난을 많이 받았다. 뭐 테스트 앤드 릴리즈라는 건데 테스트하고서 이제 다시 보내준다는 거죠. 여기 뭐 직서 퍼즐은 뭐 조각 그림 맞추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표현은 아니고 그냥 나왔길래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롤아웃 나왔네. 여기에 디지털 헬스 패스. 자, 이제 앞으로 이게 필요할 거예요. 디지털 헬스 패스가 여권하고 또 내가 이거 테스트 받아서 나는 저 음성으로 나왔다. 네거티브로 나왔다. 이런 거를 증명하는 서티피케이션 있잖아요. 증명서. 이런 디지털 헬스 패스 이런 증명서를 롤아웃 출시한다. 출시하는 게 좀 더 한 발 가까이 왔다. 그런 거지. 롤아웃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무슨 신상품을 출시하는 거,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하는 거, 롤아웃.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준 거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행 그 업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2주에서 5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일째 테스트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훨씬 여행하는데 좀 수월해지겠죠. 뭐 5일만 견디면 되니까 또 충분히 이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5일 정도는 사람들이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여행도 좀 활발히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보다도 서양에서 이런 것이 앞으로 이제 반응을 보고서 괜찮으면 이런 어떤 정책을 많이 필 텐데 이것도 이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로 따져보면 이게 확 차이가 나요. 여러분도 우리 마스크 쓰라 그러면
우리는 한결같이 마스크 쓰지만 개 중에 뭐 저 극히 드문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기사가 마스크 쓰라니까 기사를 뭐 때리고 뭐 아줌마 보고 마스크 쓰라니까 지하철에서 아줌마가 오히려 그렇게 말한 사람을 막 야단치고 뭐 시비 걸고 그런 거 있는데 그거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잖아요. 우리는 집단주의에서 뭐 하자 그러면 다 같이 하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집단주의의 그 또 하나의 특징은 남을 위한다는 거잖아요. 그 이타적이다 말하자면 자 나도 집단이니까 내가 집단을 위해서 일을 한다. 아니 집단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헌신한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아주 강하잖아요. 이게 일본이 특히 강해요. 절대 일본은 어릴 때부터 절대로 남한테 해를 끼치는 일을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계속 그 교육을 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남 앞에서 싫은 표정 안 짓잖아요. 싫다고 해도 싫다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웃거나 미소를 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나중에 그 아마 다음 주 수업할 때 일본의 혼내와 다테마테 그 얘기를 할 텐데 다테마에를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그 남한테 싫은 표정 안 하고 또 남을 위해서 남을 배려를 하고 이런 것이 특히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인 것 같아요.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 쓰라니까 막 데모를 하잖아. 독일에서 데모하고 프랑스에서 데모하고 미국에서 데모하고 이번에 그 트럼프 선거 유세할 때 봐요.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소리 지르고 응원하고 막 박수 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난리 나죠 그런 게. 자 그게 아 역시 개인주의가 발달한 나라는 남은 상관없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병에 걸리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두려웠으면은 이게 그 마스크를 쓸 텐데 이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거 두려운 것보다 마스크를 다 쓰고 싶지 않는데 정부에서 강제로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그런 명령 같은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 마스크 쓰고 안 쓰고는 내 개인의 자유인데 왜 정부가 참견하느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마스크 쓰라 그래도 사람들이 안 쓰려 그러고 쓰라 그러니까 이 저 항의 데모를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집단주의 국가에는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냥 쓰라면 쓰고 일본도 쓰라면 쓰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그런 그 이 벌칙을 강하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봤을 때 야, 여기 집단주의 문화하고 개인주의 문화권의 어떤 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것도 문화권에 대해서 차이가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 관광 경험, 문화의 차이, 여러분들 그 교재도 이렇게 좀 나오는데, 요거 하고, 요 끝나고 나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문화권, 이, 이 문화권의 관광 경험 차이를 좀, 그 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시간상 이번에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 일단 이걸 한번 봅시다. 자, 관광 만족도는 관광 경험의 호불호에 따라 갈라진다. 그치? 관광이 뭐 내가 경험이 좋았으면 만족이 높아진 거고 내가 싫어하면 그 뭐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고. 근데 이거 하나 우스갯소리인데 우리가 이런 이 대학원이나 학술 연구에서 내가 늘 쓸데없는 연구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관광 경험을 내가 좋아했다. 어떤 체험하는 걸 좋아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내 경험이 앞으로 관광 만족도가 어떤 영향을 끼치냐. 아니 그런 연구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앞에 물론 다른 변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쭉 보면 어떤 앞에 있는 뭐 이 호불호가 앞에 있는 자원이 있고 자원에 대한 무슨 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좋아한다, 싫어한다 있고, 그 다음에 좋아한다, 싫어한 다음에 단계로 만족, 얼마나 만족하느냐. 뭐 5점 척도로 해서 5점은 매우 만족한다. 1점은 지극히 불만족하다. 이런 식으로 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어떤 또는 영향을 주나, 이런 연구라는데, 나는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하그워시요. 맞으면 개 목욕식 돼지 목욕시키는 거예요. 하그 돼지, 와시 목욕시키는 거. 돼지 목욕시켜봐야 또 뒹구니까 더럽잖아요. 그 뭐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연구하는 사람 정말 싫어해. 그리고 나는 이런 연구 절대 안 해. 뭐 왕년에 했는지 모르겠어, 정말 내 기억이 없지만. 그러나 쓰잘데없는 연구죠. 뭐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거 그런 연구예요. 자, 문화의 이질성은 관광 경험의 호불호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 말하자면 문화적으로 동질하다 그러면 훨씬 그 좋아할 가능성이 많죠. 문화적으로 너무 차이가 있다 그러면 좀 문화 충격도 있을 뿐더러,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못 먹는 음식을 해외에 가서 그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싫어한다. 그러면 관광 경험이 너는 그런 걸 좋아하냐 싫어하냐, 또 어떤 문화가 너무 틀리면 가기가 이 좋아할 수가 없고, 비슷하면은 좋아할 경우가 있죠.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가 이 인트라 리저널 투어리즘, 그러니까 인터 리저널, 인터내셔널, 그러면은 그 인터, 그러니까 국제가 아니지만 뭐 이 국제, 이 지역 간의 그 인터 리저널, 지역 간의, 그 다음에 인트라, INTRA, 인트라 리저널, 지역 내의. 그러니까 리전을 어떻게 따질까? 동남아시아, 아니면 극동 지역, 아니면 한중일. 이것도 하나의 뭐 컨트리지만 리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역. 그래서 이런 3개국에서 서로 왕래가 많잖아요. 저 미국도 캐나다, 미국, 멕시코 서로 왕래가 많잖아요. 유럽은 프랑스, 독일, 그 유럽 국가 서로 왕래가 많죠. 이걸 우리가 인트라 투어리즘, 인트라 리저널 투어리즘이라 그래. 아무래도 이런 나라들이 뭐예요? 문화적으로 비슷하잖아요. 저 우리나라하고 유럽 멀리 떨어진 나라들은 문화적으로 이질성이 높죠. 그러나 일본, 한국은 뭐 생김새도 비슷하고 유교 문화 영향도 좀 있고, 음식은 좀 틀리더라도 그렇게 서양 음식하고 확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질성이 없고 그렇다고 뭐 동질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관광 경험에 대한 이 경험에 대해 좋아하는 liking, 뭐 dislike, like, 호불호,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자, 관광 목적지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면 보다 즐거운 관광이 될 거다. 우리가 이거 누차 얘기한 것처럼 그 나라의 문화를 알게 되면 더 깊게 그 여행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된 거죠. 만약에 관광 목적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불쾌할 거 아니에요. 내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즐거운 관광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관광 목적지의 문화를 이해하면 저래서 저랬구나라고 해서 어떤 불편한 것도 불편하게 들리지 않고 좀 이 불쾌하게 보일 수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 쪽에서 그 이해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다 즐거운 관광이 될 수가 있다. 그 관광지의 문화를 이해한다면. 자, 그 다음에 동서간 관광 행동의 차이를 보면, 그 동양 관광객은 어떻게 했어요? 이 기대치가 높고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덜 우호적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덜 우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그 동양 관광객들은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다 느끼니까 뭐 땡큐란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 보면
조금만 모아줘도 땡큐, 땡큐, 땡큐. 그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해주는 일을 우리는 내가 이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내가 파워가 있으니까 뭐 아랫사람이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해도 당연한 거야 라는 어떤 권위의식이 좀 많죠. 이게 파워 디스턴스가 굉장히 라지한 거죠. 그다음에 서양은 사람 간의 어떤 인간 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파워 디스턴스가 짧죠. 작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딴 사람이 나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특별하게 해줄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해주니까 특히 서비스 업계에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좀 서양 사람들은 우호적인데 동양은 좀 덜 우호적이다. 또 하나는 이것도 재밌는 현상이에요. 뭐 만족하지 않아도 너 다음에 올래? 그러면 대부분 오겠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중국 사람한테서 많이 일어나는 건데 뭐 일본 사람도 그러겠죠.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내가 불만족하다. 근데 너 다음에 또 오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 그러죠. 뭐 그러지. no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왜? 남의 체면을 또 생각해 주니까. 중국 사람들도 상당히 save face 정말 얼굴을 맞으면 이 체면을 세워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이 나 서비스 어떠냐고 물어볼 때 그냥 물어봤을 때 좋게 얘기해야지 서양 사람들처럼 아니다 나쁘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죠. 그게 이제 유교 문화권의 또 특징일 수도 있죠. 또 짧은 기간의 휴가를 즐긴다. 단체 여행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지역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만나는 시간이 어디서 지역민들하고 이거는 좀 이상해요. 단체 여행 많이 하는 거는 뭐 일본, 중국, 한국 우리도 왕년에 많이 단체 여행을 했죠. 자 거기에 비해서 서양 관광객은 개인주의적인 문화 가치가 관광 상품이나 활동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렇겠죠. 개인적인 게 뭐예요? 패키지 여행 안 하죠. 개인 상품. FIT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활동을 선택하는 거. 여기서 활동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주의적 문화 가치. 나는 나 혼자 하니까 FIT로 개인 여행이 많은 것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어떤 자연 풍광을 보는 것보다는 문화를 익히고 그 지역의 로컬 칼라 그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행동자 셀프 퍼셉션의 문제다. 자가 이미지, 셀프 이미지가 작용한다.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맞으면은 이미지를 내가 스스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 내 이미지를 관광지에서 한번 투영해보는 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다음에 자가 이미지와 관광 목적지 이미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관광 목적지가 갖는 이미지가 좋아 시에 관광 만족도가 높다. 나는 정말 고상한 사람이야. 나는 품이 있어. 나는 어떤 그 나라의 문화를 아주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주 품격 있는 나는 문화를 좀 보고 싶어 해. 왜? 내가 품격 있는 문화인이니까. 근데 어느 관광 목적지가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퀄리티 있는 문화 자원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관광 만족도가 높죠. 이게 자기 이미지와 자가 이미지와 관광 목적지 이미지의 조화식 관광 만족도가 높다. 또 하나는 내가 뭐 그냥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건데 야 나는 그냥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어디 가서 굉장히 럭셔리하고 그런 화려한 거를 난 찾는 스타일이네 그렇다. 근데 관광 목적지가 정말 어떤 내 이미지를 만족시켜 줄 정도로 화려하다 라 그러면 나는 만족도가 높죠. 내 이미지는 그렇게 아주 럭셔리어스한데 그 관광 목적지가
어쨌든 초라하다. 에이, 참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래 구차하게 이런 데 와서 이거 보고 있어? 그럼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이것도 뭐 셀프 퍼셉션의 문제하고도 관계 있는 거예요. 내 관광 어디 가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에이 뭐 이런데 내가 다 오고야 다니야 라고 하는 것도 행동 자가인식 셀프 퍼셉션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 관광정보 탐색의 차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양과 서양은 정보 탐색은 동양 사람들은 예전에 아는 사람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길 많이 물어보지 지나가는 사람 또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서양 사람들은 역시 이거 뭐야? 책이나 지도, 퍼블리케이션, 프린티드 매티리얼. 동양 사람은 말, word of mouth, 말. 이거는 프린티드 매티리얼. 이거는 버벌. 인터넷 정보가 서양이 높고 동양이 낮은데 내도 요거 이게 한 5, 6년 전의 정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한중일은 서양보다 높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인프라가. 한국 특히 발달됐잖아. 중국하고. 다른 나라들은 뭐 그렇게 못하지만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약하죠. 유럽은 우리보다 더 트러블하죠. 여러분들이 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미국이나 저 유럽 가봐요. 인터넷 한번 쓰려면 참 안 터지죠. 와이파이 터진 데도 드물고 예전에는 인터넷 연결하기도 어려웠어요. 한국도 속도도 엄청나게 슬로우하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서양은 브로셔나 신문이나 잡지, 프린티드 매트리얼, 이게 로우 컨텍스트의 특징이죠. 여기는 전부 다 워드 오브 마우스, 비주얼, 패키지, 개별 여행. 관광지의 실질적 가치, 충실한 설명을 좋아하지만 여기는 동양은 흥미로운 거. 그 다음에 관광 경험 전 해외여행 관심이 높다. 해외여행에 크게 관심 없어. 이게 왜 크게 관심이 없냐면 해외여행이라고 했을 때 유럽은 해외여행이면은 유럽은 하나의 EU 생활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다면 미국이나 아시아 가는데 별로 관심 없어. 왜? 거기 볼 게 많잖아.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여행을 많이 안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은 가장 이 관광 수지 흑자가 많이 나는 나라예요. 왜? 미국에 가는 사람 많은데 미국 사람 나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비해서 적어. 왜 그러냐? 내가 여러분 책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해외 여행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 왜? 볼 게 많으니까. 미국 땅덩어리 크잖아요. 볼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9.11 사태로 2001년 9.11 사태로 미국 사람들이 해외 나간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 특히 중동 나라 이런 데는 잘못하면 키드냅 돼가지고 암살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해외 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머슬림하고 내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기독교 캐톨릭 간의 어떤 종교적인 전쟁, 알력, 갈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이 곤란을 당할까봐 상당히 이 염려를 하죠. 그래서 시큐리티나 세이프티에 관심이 크게 높으니까 해외 여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즐길 게 많으니까 무엇보다도.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자체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볼 거는 이미 다 보잖아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자꾸 해외 나가서 새로운 거를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에티켓에 대해서 생활 에티켓에 대해서 한번 비디오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별 식사 에티켓. 안녕 여러분, TMI맨이에요. TMI맨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 한국에서는 손을 들거나 소리를 내서 부르는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실례라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사람마다 맞다 아니다 말이 달라서 궁금해요. 각 나라마다 다른 식사 에티켓으로 여행 중 찜찜한 마음을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한 나라별 매너에 대한 상식은 중요합니다. 먼저
구독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자면 프랑스 레스토랑에서는 종업원을 부를 때 우리나라처럼 손을 들어서 흔들거나 소리를 내어 종업원을 부르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는 종업원을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쳤을 때 고개를 끄덕이면 된다고 하니 프랑스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이렇듯 문화의 차이로 조금씩 다른 나라별 식사 에티켓, 그러다 보니 간혹 해외로 여행을 갔을 때 난감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저 TMI맨이 각 나라의 식사 에티켓을 알려드릴게요. 중국에서는 식사 중 젓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음식이 묻은 수저를 타인에게 보이는 것은 실례이므로 사용한 뒤에는 뒤집어 놓는 게 좋습니다. 태국에서는 포크로 음식을 찍어 직접 입에 넣는 것을 전통적으로 매우 나쁜 식습관으로 여긴다고 하는데요. 포크는 수저 위에 음식을 올리거나 음식을 퍼내는 등의 보조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통적인 관습이기 때문에 식당이나 서양 레스토랑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젓가락이 장례 절차 중 유골을 골라내는 데도 쓰입니다. 따라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넘겨주는 것은 무례한 행위로 취급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젓가락을 음식과 수직이 되게 두는 것은 곧 사양의 의미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식사하는 도중 젓가락을 수직으로 두면 음식을 만든 이에게 매우 무례한 일임을 알아두세요. 영국에서는 숟가락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여 수프를 떠먹는 것이 매너.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의 영국 사람들은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상대방의 음식을 잘 먹지 않고 본인의 음식만 먹는다고 합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익숙한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세요. 중동의 아랍권 국가를 방문한다면 음식을 손으로 집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왼손은 보통 볼일을 볼 때 쓴다는 통념이 있기 때문에 식사할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에서는 예의 있는 행동이지만 반대로 그 나라에서는 신뢰가 될 수 있는 에티켓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탄자니아에서는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 제 시간에 가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처사라고 하네요. 보통 20분 정도 늦게 도착하는 것이 공손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식사 후 트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신뢰되는 행동이지만 인도에서는 트림을 함으로써 충분히 대접받았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한국과 일본, 프랑스 등 몇몇 나라는 식사 후 그릇을 깨끗이 비우면 잘 먹었음을 의미하죠. 그러나 필리핀, 캄보디아, 이집트 등에서는 충분히 먹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예의 있는 행동이 다른 나라에서는 무례한 행동일 수도 있었네요. 이처럼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른 식사 에티켓.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듯이 그 나라의 식사 예절 정도는 알고 여행을 떠나는 센스. 자, 여기까지 트래블 맥스 인텔렉트 TMI맨이었습니다.